오늘은 코로나19 사태 최전선에서 K방역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실까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이 코로나19 방역도 상당히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국내외로부터 찬사를 받고 계시는데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비 피해 또 중부지방 폭우로 인해서 재난재해 특별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우가 심한 상황,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상당히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뭐 이 폭우가 오는 장마철이 되면은 네. 꼭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네. 각종 감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그 여건이 형성됩니다. 아하. 특히 이제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코로나19의 경우에도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이 많은 사람들이 밀접해서 모이는 네. 소위 산밀입니다. 아. 밀폐 밀접. 그래서 이 수재민들이 만약에 대피를 했을 때도 네. 반드시 그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그분도 이제 평상시 수해 상태에서도 건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챙기시는 것 네. 그것은 모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네. 식사도 좀 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좀 잘 챙겨 드셔야 될 것이고 네. 자기 몸의 그 체온을 유지하는 것 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끓여 드시고 엄청 네. 익혀 드셔야 되고 그리고 대피 시설에서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시는 아하. 것 그리고 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는 것. 네, 장관님.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한 지 7개월째 되어 오고 있는데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잘 대응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는 거죠? 예, 뭐 국내 언론도 그렇지만 네. 해외에서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가지고 한국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성과도 있고 처음에 우려했던 위기 상황도 많이 극복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콕 집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또 국민들로부터 덕분에라는 캠페인이 되고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콕 집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 그 K 방역이라고 이제 외국에서 지칭을 하고 칭찬하는 네. 것은 뚜렷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방역을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그 찬사를 받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칙이라는 것이 결국 개방성, 네. 그리고 투명성, 민주성 네. 이 세 가지 원칙에 더 하나를 한다면 포용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네.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그런 포용성을 가지고 있고요. 개방성은 우리 경제와 우리 국가를 봉쇄하지 않고 네. 열어둔 상태에서 방역을 해 나간다는 것인데 지금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드뭅니다. 조금만 감염 환자가 많이 나오면 바로 국경을 봉쇄해버리고 네. 또 지역을 봉쇄해버리고 그렇죠. 자국 내에서. 네.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도 지역을 봉쇄하지도 않고 국경을 봉쇄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대부분의 방역학자들이나 기존의 그 의료계에서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닫아야 된다. 네. 지역을 봉쇄해야 된다는 걸 늘 권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이 방역 당국은 우리의 기본 삶의 그 구조 자체가 네. 대외 개방적이고 해외 의존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문을 닫는 순간 짧게는 방역에 성공할 수 있지만 네. 길게 보면은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결국 방역 체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방성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네. 그리고 그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경을 열어두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감염 환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자세한 사항은 또 오늘은 코로나19 진두지휘하고 있는 K방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모셨습니다. 장관님 비롯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부 관계자, 의료진 다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9544님께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아직 우리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도 또 올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그 학자들이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코로나가 이제 바이러스 일종 아니겠습니까? 이미 20세기 후반에 학자들은 앞으로의
만약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진다면 네. 바이러스와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주기적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음. 주기도 짧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도 보면 메르스,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가 왔는데 네. 그 주기가 정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음. 한 5년 간격으로 오던 것이 한 3년 간격으로 오고 있거든요. 네. 더 대규모로 오고 있고. 아. 그래서 앞으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저희들이 뭐 예측은 부릅니다만은 네.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대비하고 언제든지 있습니다.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방역 체계와 대비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제 비대면 진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원격 진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뭐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와의 뭐 논쟁, 네. 또 사회적 쟁점은 짧게는 한 15년, 길게 한 20년 되었습니다. 네. 되었는데 의사들이 직접 환자를 보면서 진료한 것을 우리가 대면 진료로 한다면 네. 직접 만나지 않고 원격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전화나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멀리는 해외에 있는 분을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국내에서 처음 추진됐던 것은 개고지 아. 산간에 계시거나 섬에 계시는 분들은 도저히 네. 의사들 갈 수 없으니까 이제 화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는 이게 상당히 순기능을 발휘했습니다. 아하. 순기능한 것은 많은 분들이 작은 질병에 걸리거나 감기에 걸려도 네. 병원을 찾아가면 혹시 감염될까 싶어 못 찾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걱정이 되죠. 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의사의 상담을 통하면 의사가 그것은 뭐 코로나도 아니고 네. 감기니까 감기약을 처방을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감기약을 처방을 해드리면 네. 병원에 가지 않으니까 편안하기도 하고 감염 위험도 없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 위기 동안에 예외적으로 네.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고 처방할 수 있게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의료진들도 좀 망설였지만 지금은 뭐 이용 건수 한 50만 건 이럴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네. 또 감염병 상황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 나갈 생각이고요. 네. 지금 또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해외에 우리 좀 건설 근로자들 한 12,00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 말고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설 근로자마다 한 12,000명이 해외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곳에 의료진들이 너무 좀 수준이 낮으니까 네. 의료 체계도 없고 하니까 원격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 하세요. 꼭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기가 겪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 네. 우리 의료진들이 훨씬 더 편하실 테니까요. 훨씬 편안하고 네. 또 수준도 앞서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좀 저희들이 그걸 원격 진료 하려 그러면 해당 병원도 협조를 해야 되고 네. 또 우리 근로자들 파견한 건설 회사도 또 같이 협조를 해서 네. 이 3자가 협약을 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 원격 진료 혹은 비대면 진료가 상당히 네.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최근에 이제 지역 감염 또 해외 유입 또 감염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해외 유입 감염 비율이 상당히 좀 비교적 이 감염자 중에서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이걸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는 감염 환자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감염이 심각한지를 잘 실감을 못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벌써 해외 감염자가 한 3, 4일 사이에 100만 명씩 늘어나는 정말 네. 폭발적인 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 해외의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국경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교민들이 많이 해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제 사업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죠. 음. 그래서 해외 소위 말하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확진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거는 해외 상황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지금 해외 입국으로 인한 감염자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네. 가능한 좀 출입을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방역 강화 대상 국가라 그래서 네. 6개 나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교류도 많고 그 나라의 감염률이 높은 나라에 대해서는 네. PCR 검사, 즉 코로나 이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을 가져야만 들어올 수 있게끔. 아하. 그렇게 하니까 지난 1, 2주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네. 대폭 줄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뭐 그 나라에서 오는 우리 내국인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제한할 수 없는데 네. 지금 해외 입국으로 인한 그 확진자의 발생이 한 60, 70%가 사실 우리 국민들입니다. 아, 외국에 계시다가 이제 들어오시는 예, 분들이 외국에서 일을 하다 들어오시는 분이거나 네. 또 해외 상사 일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에서 확진자가 폭발하고 늘어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분들은 무조건 입국하면 14일간 자가격리가 아니고 시설격리. 네. 예전 자가격리 시켜서 외부와의 그 접촉을 막고 네. 그 사이 만약에 음성으로 끝까지 가시면 이제 활동이 자유로워지시고 14일 지난 뒤에 네. 그 전에 만약에 발병을 하시면 이제 다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네.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훌륭한 의료진과 연구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은 어디까지 진척이 있는지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예. 백신과 치료제. 이게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제가 뭐 국내에 작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네. 원래 그 백신을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과정을 밟아가면 짧은 게 6, 7년입니다. 네. 대개 한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백신 하나 개발하는 게. 아, 그 정도로 오래 걸립니까? 예, 그게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아. 근데 지금 각국이 특히 이제 코로나 위기가 아주 심각한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과정을 많이 생각을 하고 네. 위험을 안고 좀 백신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빠르면 연말이다 혹은 빠르면 내년 초다 이렇게 이제 막 다투는데 네.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아. 우리는 지금 투텔에 네. 두 가지 경로를 같이 밟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개발에 자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네.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에다 같이 이렇게 공동 참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선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먼저 개발한다면 우리 걸 쓰게 되지만 네. 치료제와 백신은 조금 다릅니다. 아. 백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네. 치료제는 조금 빨리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치료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치료제도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네. 완치자의 혈액을 뽑아서 그 안에 있는 항체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쓰는 건 이제 이 방법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빠르게 방법입니다. 되는가 보는 예. 방법이군요. 근데 우리가 네. 이제 한 13,000명 정도가 넘는 완치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피를 이제 이렇게 받아서 네. 그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이제 피를 헌혈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피를 모아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항체를 가지고 혈장 치료제라고 하는데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뭐 빠르면 연말 안에 아,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네. 치료제는 개발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임상을 거쳐야 되고 안전성을 테스트해야 되지만 네. 우리 그 제약업계나 의료계에서 혈장 치료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네. 이미 그 감염 백신이라든 딴 걸 이미 개발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감염 치료제 같은 것 개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까지는 저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 치료제는 연말까지도 예. 가능할 수도 있다. 예, 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네. 그에 비해서 이제 백신은 아무래도 해외가 먼저 개발할 것 같은데 네. 해외가 먼저 개발하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형태의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해외 개발과 무관하게 해외가 먼저 개발하면 그걸 선 확보는 하겠지만 네. 국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끝까지 갑니다. 아. 반드시 우리도 백신하고 치료제를 끝까지 개발해서 네. 다음번에 올 수 있는 팬데믹이나 다음번에 오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 능력을 완전히 갖춰두겠다는 네. 것이죠. 장관님, 근데 뭐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많이들 또 좀 약간 우려하고 있는 게 전공의 의사협회 파업 관련해서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고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지요? 예. 전공의들이 뭐 한 너댓까지 이제 그 이유를 대면서 네. 파업을 하겠다 또는 뭐 의학협회에서도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대화도 같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들은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실무선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이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하고 의사수를 늘린다는 것은 네. 실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의사 부족을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 물론 이제 의사들의 처우를 좀 더 개선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의료계 일부에서 이야기하지만 네. 그 방법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근원적으로 의사수를 좀 더 늘려서 네.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런 팬데믹 현상이나 또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료 체계를 기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꼭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그 뜻을 의료계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네. 서로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고 네. 또 그분도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또 경청을 해서 올바른 요구 사항이면 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대화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또 보건복지부도 대화를 하겠다는 의향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네요. 이미 대화가 시작되었고 아, 여러 차원에서 네. 대화가 이제 여러 차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의료계도 실무 차원이 있고 대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음. 실무 차원에서 지금 활발하게 대화를 하고 있고 네. 또 의료계도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협도 있지만 병협도 있고 학회도 있고 네. 그래서 또 그분들 여러 층을 통해서 네. 대화는 좀 활발하게 진행하고 이 K 방역 장기화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 좀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K 방역의 처음과 끝은 네. 이 모든 성과는 사실 국민들의 개인적인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방역 과정에서 10%도 안 됩니다. 아하. 90% 이상의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생활을 이렇게 절제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높은 의식에 대해서 저희들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국민들도 오랜 기간이 지속되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지만 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힘을 내셔서 같이 동참하면서 네. 이 끝까지 K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또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도 보건복지부도 화이팅입니다. 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